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돈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지금 은행들은 200%, 300%, 400%의 성과급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급 막대한 이유는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그 고열로 짜낸 이자 수익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요, 은행들이 변화를 촉구하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은 은행들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의 그 대출 금리를 충분히 낮춰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춰주지 못하는 이유,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의 그 변화를 촉구하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 어떻게든 간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 공감해 주시면 좋아요 버튼, 또한 댓글로서 여러분의 의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자, 제가 계속 이번 연도 돌아와서 은행에 대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고 전 판단합니다. 일단 성과급 잔치를 하고 있는데요.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361%, 국민은행은 280%, 농협은행은 400%, 이 성과급 잔치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작년보다 더 늘었습니다. 사실 성과급이.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생각해보시죠. 기본급에 280, 기본급도 센데 기본급에 400%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 많이 하고 참 눈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일단 그 성과금 어디서 나오느냐? 대출이자 상환액 늘고요. 예금이자 소득이 이제 줄어들죠. 한마디로 이자는 높이고 예금 이자는 줄이고 대출 이자는 높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갭이 벌어지면서 은행은 최대 수익을 얻고 있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난해 1에서 3분기 사이에 그 순이익은요 11조 2천억 원입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 늘어났는데, 그러한 이유는 아시겠지만 여러분입니다.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 이 가계와 기업 대출이 늘어났죠. 근데 가계 대출이라는 거는 우리 자영업자들 대부분 이제는 사업자금 쓰려고 가계 대출 많이 받았잖아요. 결국에는 여러분이 많이 그 대출을 받은 거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다 보니까 그 이자 시중금리 오르면서 이자 수익이 증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의 은행들의 최대 수익은 결국에는 은행의 원래 목적이지만은 이자 수익이 폭발적으로 증가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낸 돈이죠, 그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도가 지나치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자,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지난해 3월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 가구의 평균 부채가 한 9,1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사상 최고치를 이제 기록을 했는데, 가구의 한 57%가 빚을 지고 있어요. 아마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 아마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겁니다. 나는 이거보다 적다, 많다, 이런 것도 따져볼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57%가 지금 빚을 지고 있고요. 평균 부채가 한 1억 1천만 원 정도? 1억 한 1,800만 원 정도 이제 된다고 해요. 이거는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한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빚에 억눌리고 있고, 2023년이 어려운 이유가요, 금리가 계속 올라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이자 때문에 힘든, 한마디로 모두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모두 다 가난해지는 이런 한 해가 된다는 거죠, 2003년이.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이자를 가지고 돈놀이하는 금융계는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정도가 지나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은 고혈, 기름과 피를 쥐어 짜내고 있는 상태인데, 자, 지금 대출금리 좀 보겠습니다. 지금 시중은행 대출금리를 좀 조사를 해봤는데, 현재입니다. 오늘이 1월 10일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주, 자, 볼게요. 한 변동금리가요,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상단이 8%로 올라섰습니다. 이게 상단이 8%예요. 그러면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15년 만에 주담대 8%에 진입을 한 겁니다. 변동금리 8%. 자, 고정금리 가볼까요? 6.64%. 이거 되게 재밌죠? 원래 고정금리가 더 높는 게 정상이거든요, 지금 현재. 자, 여러분 이자를 생각했을 때, 금리를 생각했을 때 보통 고정금리가 더 높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변동금리가 훨씬 더 높죠. 그만큼 짧은 시간 내에 금리가 급격하게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에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이걸 반증하는 겁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고정금리,
혼합형이죠? 6.64%. 그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도 6.68%. 신용대출 여러분 많이 받았습니다. 더 이상 뭐 신용대출도 안 나오죠 지금. 7% 상단에 7%입니다. 아마 이거 보시면 에이 이거는 시중 은행이니까 그죠? 1금융권이니까 7%고 여러분 1금융권에서 못 받으신 분들은 2금융권 가고 사채 쓰고 그러시잖아요. 고리죠 고리. 그건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대출금리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금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 정기예금금리는 빠르게 내려갑니다. 웃기죠? 금리가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대출금리도 오르고 그럼 예금금리도 수신금리도 높여줘야죠. 근데 여러분이 돈을 맡기고 이자로 받을 이 정기예금금리 우리가 흔히 적금이라고 그러죠? 이런 예금금리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4% 초반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보세요. 8% 대출금리는 8% 예금금리는 4% 더블입니다. 더블 지금. 그러니까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당연히 은행이야 수익을 이자 수익이 결국에는 그 영업의 이제 마진이니까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지금 너무 이게 눈에 보일 정도로 지금 고열을 짜내고 있는 거죠.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이. 그러니까 너무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는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 누군가는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죠? 지금 뭐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이렇게 은행들이 돈놀이를 잘했을까? 지난 한 해 올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 금융당국이 잘못된 지시를 보냈어요. 저도 이거 이때 제가 막 뭐라 했었습니다. 방송 연합뉴스나 YTN 나가서도 뭐라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금융당국이 왜 이래 은행들한테 야 그 예금금리 좀 그만 높여라고 지시를 했었습니다. 웃기죠? 예금금리 높이면 소비자한테 줬잖아요. 금융소비자들한테. 왜 그러면 이자 돈 넣어놓고 이자 받으니까. 근데 예금금리를 그만 높이래요 정부가.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막 자금이 안 도는 거야. 아시죠? PF 대출이라든지 단기 자금이 안 도기 시작하는데 다 안전한 예금 쪽으로 이제는 돈이 흘러갑니다. 은행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돈을 좀 흐르기 위해서 은행 쪽으로 야 예금 금리 그만 높여. 니네가 그 높이니까 금액 이거 높이니까 다 은행 쪽으로 가잖아. 기업체 안 팔리고 딴 데 돈이 안 흐르잖아.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아니라고 봤거든요, 사실. 어차피 그거는 단기 자금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간 흐르면 또 풀리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보통 관치라고 보통 불렀었습니다. 그 당시에 관치금융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금융당국의 제지가 있었어요. 그만 좀 올리라. 그러니까 이제 은행들이 얼씨구나 한 거죠. 이제 아싸 이 핑계로 그냥 예금금리 낮추기 시작합니다. 예금금리를. 또 은행채에 대한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는 단기 자금이 묶여있을 때였습니다. 돈이 안 돌아요. 그러니까 은행들은요, 일단 자금을 갖고 오는 방법이 은행채 팔기도 하고요. 또 하나가 금방 말씀드렸던 이런 어떤 수신금리, 한마디로 그 여러분이 준 아마도 여러분의 예금, 적금 이런 거 돈을 가지고 돈을 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자를 많이 준다 그러니까 돈이 몰리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풀렸어요. 은행채가 좀 잘 팔립니다. 지금은 주식시장도 좋고.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지금 은행채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이 열리니까 이제 더 이상 금리를 안 높여도 돼. 더 이상 이제 예금 금리를 높이지 않아도 돼요. 그 당시엔 돈이 없으니까 돈 끌어당기기 위해서 예금 금리를 높였던 거고, 지금은 은행채가 잘 팔리니까, 채권이 잘 팔리니까 예금 금리를 그게 높이지 않아도 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에서 그랬어요. 그 YTN인가? 연합뉴스였나? 그 앵커가 그 지금 막 6%짜리 이 저축은행에서 6%짜리 이제는 적금 금리 나왔을 때 좀 더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 가입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가입하세요 바로. 왜? 더 이상 이 금리 안 줍니다. 왜? 그 당시에는 자금이 묶이다 보니까 돈이 안 돌다 보니까 은행들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돈이 없다 보니까 고금리 주면서 돈을 끌어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빨리 가입하실 분들은 적금 빨리 드십시오. 6%짜리 지금 없어요. 예. 저는 들었어요, 솔직히. 저는 6%짜리 적금을 들었습니다. 물론 큰 돈은 아니지만. 왜? 없어요. 보세요. 지금 4%짜리 나오잖아요. 4%. 이게 내린다니까? 은행들이 더 이상 예금금리 안 높입니다. 돈놀이 해야 되니까. 저는 그래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봐요. 결론은요, 은행은요, 사회적 책임 다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왜 그런 자료를 보여드리냐면 팩트이기 때문에 대출금리 높여서 예금금리는 줄이고 그 마진, 순이자 마진, 예대 마진
이거 가지고 은행들은 지금 최대 수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대출 금리는 누가 주느냐? 이자를 누가 주고 있어요? 가계, 그 다음 누구?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요. 그 영끌하신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업 대출을 받으신 분들, 내가 내 장사를 위해서, 건강한 대출이잖아요, 그런 건. 근데 너무 고리란 얘기예요. 그리고 예외가 없어요. 무조건 어떻게든 짜내려고 그래. 저는 은행들은요,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대출금리 낮추고요, 예대 마진 줄여야 된다고 전 보여집니다. 충분히 이거 가산금리 낮출 수 있다고 전 보거든요, 은행들이. 가산금리 낮춰서 어느 정도 은행들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영업 소상공인, 그 다음에 또 무엇보다 전용적 상담 창구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자영업자들 은행 가면 무시당합니다, 맨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뭐라 할까요? 저래도 이런 느낌? 제대로 상담도 안 해줘요. 하는 얘기는 더 이상 한도가 차서 대출 안 해줍니다. 리스크를 전혀 끼안을 생각을 전혀 안 한다는 거죠, 은행들이. 그게 은행들 앞에서는 이제 리스크거든요. 부실채권 될 수 있으니까. 그 리스크를 전혀 감당을 안 하려고 그래요. 물론 그게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은행들이 최대 이윤을 얻기 위한 당연한 전략으로 보지만은 정도가 지나치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정도가 너무 지나쳐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금 제가 그래서 일부러 고혈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 고혈이 뭐예요? 기름과 피. 사람의 그 기름과 피를 짜낸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지금? 자영업 소상공인 분들 지금 막 하루하루가 여러분의 그 고혈을 짜내지 않으세요? 어떻게든 이자 감당하려고, 어떻게든 이자 내려고,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은행들은 전혀 사회적 책임을 안 하려 해요.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저는 방송에서 계속 얘기해요. 오늘도 얘기할 겁니다. 저 오늘 연합뉴스 1시 20분에 들어가거든요. 저 이 얘기 할 거예요, 오늘 가서. 아주 세게 할 겁니다. 은행들이 지금 뭐 하는 거냐. 너무 눈에 보여요. 너무 심해요. 그렇다고 은행 직원들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은행 직원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은행들 직원은 전 알아요. 거기 보면 그 계약이 맺어 있기 때문에 그 이만큼 수익이 나오면 은행들 그 성과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은행 직원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은행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경영주들. 그래서 그 사회적 책임을 조금 더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영상을 말씀드린 이유가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게 저는 눈에 너무 보이거든요.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대로 2003년도 시작하면 안 되거든요. 2023년도 이대로 시작하면은요, 중반기 하반기 가서는요 거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뭐 거의 진짜 무너집니다. 진짜 뭐 감당이 안 될 거예요. 뒷감당이.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든 간에 지금 은행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금리를 낮춰주던, 아니면은 뭐 뭔가 진짜 전용 상담 창구를 만들어서 진짜 뭔가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 도와주려고 뭔가 제스처를 취하던, 뭔가 해줘야지. 저라도 이런 얘기를 해야 뭐 변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제가 뭐 큰 힘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제 의견에 동감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여러분 적극적으로 남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보고, 아, 자영업자가 이런 상황이구나, 이런 상태구나라는 걸 알죠. 아마 지금 굉장히 어려우신 분도 많을 겁니다. 여러분의 목소리 또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저만 조금 답답한가요? 저만, 제 눈에는 이게 보이는 건가요? 제 눈에만?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왜 많은 분들은 이 얘기를 안 할까요? 좀 안타깝습니다. 기사도 없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좀 방송을 했고요. 저라도 여러분과 함께 그 여러분의 지금 현 상황을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은행들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달라,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겠고요.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사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조금 무거운 주제였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연들이 저한테 많이 오고 있어서 그 사연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너무 힘드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를 피부적으로 저는 알죠. 2023년이 더 어려워질 거다 보니까 그게 너무 뻔히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과 늘 소통하겠고요. 그것만 알아주십시오. 누군가는 여러분의 어려움, 누군가는 여러분의 지금 정말로 고혈, 하루하루가 너무나 긴장이 되고, 손님이 올까 말까, 오늘은 손님이 올까, 오늘은 몇 명이나 올까, 이런 걱정에 하루하루를 살고 계시는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 누군가는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고 누군가는 여러분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버틸 수 있고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또 인사해야 되겠죠. 우리 여정가족은 항상 여러분 긍정적인 인사로 끝냅니다. 말이 씨가 되니까. 자,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